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친동생도 돈 빌려간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연락 한 번 없네요. 차용 중이라도 써야 하나 씁쓸합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당연히 작은 돈 아니겠죠. 여러분, 가족 간에는 작은 돈 거래 안 합니다. 참, 가족이라는 게 요즘에는 좀 옛날하고 다른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 있는 존재인데요. 어떨 때는 가장 소중하지 않고 가장 힘을 빼앗는 존재가 된 경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가족이 다 소중하지 않거든요. 예. 모든 가족 관계가 다 좋지가 않아. 예. 가족들을 보면 어떤 가족들은 이제 화목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응원도 해주고, 예, 자주 보고 하는데, 어떤 가족들은 보면 뭐 철저히 남이고 안 보고 살고 살아있지만 뭐 사실상 의절하다시피 하고 안 보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형제 관계도 보면 이제 우애 좋은 사람이 있고 거의 뭐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라고 무조건 소중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족이라고 무조건 적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정마다 이제 다르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돈 문제에서 가장 일을 크게 만드는 게 가족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보통 우리가 돈 문제 얘기하면, 제가 돈 얘기하면 보통 뭐 친구나 지인 얘기하지만 가장 돈 가지고 말썽을 많이 피우는 사람은 친구 지인보다 가족입니다. 가족. 예. 친구 지인들한테 돈 떼는 것보다 오히려 가족들한테 돈 떼는 게 더 데미지 셉니다. 더 데미지. 오히려 이게 더 나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친구나 지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받아. 그럼 고소하면 돼, 사기죄로. 그렇죠, 여러분? 근데 가족이 내 돈을 떼먹네? 고소하시겠습니까? 이거 난감하죠? 난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지인이 내 돈 떼먹으면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니면 뭐 고소장 내가지고 뭐 처벌받게 만들 수 있지만, 내 부모님, 내 형제가 내 돈을 떼먹네, 이러면 고소하시겠어요? 과거에는 고소가 안 됐거든. 과거에는. 왜냐? 친족 상조례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친족 상조례. 근데 이 법이 작년 이제 폐지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가족끼리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내 돈 떼먹으면. 가족끼리 이제 법정에 앉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됐거든. 원래는. 이게 뭐냐하면, 친족 상조례가 뭐냐하면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자 조문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게 지금은 이제 통용되지 않은 법인데, 자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형법 328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323조가 뭐면 재산죄. 재산죄는 뭐냐 하면 절도, 사기, 공갈, 행련, 배임, 장물죄. 예, 재산죄에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강도죄하고 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죄는 가족 간에서 벌어진 거는 벌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친족산들입니다. 참 거지 같은 법이죠, 여러분. 근데 이 법이 작년 2024년 6월 27일 날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쉽게 말해 폐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폐지.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올해 지나면 사실상 이제 가족끼리 헬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돈 떼먹으면. 이제 이 법이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네. 한 9개월 남았네, 9개월. 근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 지나면 이제 가족끼리도 코만 먹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아까 가족끼리 돈 문제는요, 여기 보시면 사기죄, 사기나 횡령죄에 해당하거든요. 횡령죄. 예. 원래 국가가 가족끼리의 어떤 돈 문제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친족산들이 없어지면 가족끼리 돈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직계혈족, 그러니까 엄마, 아빠, 배우자면 마누라, 동거 친척이면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뭐 누나, 언니, 오빠, 형, 동생,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동거 가족은 뭐냐 하면 왜 사촌끼리 같이 사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제를 포함하면 이제 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혈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같이 안 살아도 직계혈족은 같이 살고 안 살고 상관없어요. 예. 아무튼 가족이 돈 떼무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안 지켜,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약속을 더 안 지켜. 왜냐?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족은 봐주겠지. 가족은 날 이해해주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정문화.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문화 중에 가장 정이 깊게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깊게 연관된 사람이 가족이죠, 가족. 근데 이 정이라는 게 나쁜 쪽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좀 관대하게 생각을 해. 아니, 가족 돈 떼먹어도 그래 가족이니까 눈 감아주겠지. 그래도 이해해주겠지. 그런 게 진짜 많아. 실제로 가족이 내 돈 떼먹고 뭐 이렇게 손해 많이 끼쳐도 그냥 속으로 사귄 경우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 어디 가서 얘기 못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왜냐, 가족이니까. 조문 찾아보세요, 수민님. 조문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가족이 더 나빠, 어떨 때는. 왜냐, 가족들이 돈을 더 쉽게 떼먹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더 안 느끼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이 더 이제 비수를 더 많이 꽂는다는 거. 왜냐하면 가족들은 돈을 작게 빌리지 않습니다. 크게 빌립니다. 엄청 크게. 예. 보통 가족들끼리 돈 문제가 있으면 뭐 몇백만 원, 한 500 이상 이런 건 기본이고 심지어 몇 억까지 있어 이게. 예. 가족끼리 돈 문제 엮여 있으면 막 2, 3천만 원씩 이렇게 엮이는 경우 많아 이게. 아니 모은 돈 다 내가 1억 이상 모았는데 그 돈을 엄마가 함부로 다 써가지고 내가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평생 번 돈 몇십억 같은 걸 가족들이 함부로 유행해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 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도와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도와주더라도 적당히 도와줘야 돼. 한계를 정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신양면 도와주면 안 돼. 그럼 고마운 줄 몰라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고모로부터 큰 돈을 빌려갔었는데 집안 경제가 더욱 어려워져서 돈을 못 갚고 미루자 고모가 돈을 안 갚는다고 법원에서 고소장을 보내서 저희 어머니가 그 고소장을 받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고모와 대판 싸우고 거의 원수가 되어 담을 쌓아놓고 상종도 안 하게 되었어요. 남도 아니고 친인척 혈육지간이기에 법원에 고소장 보내기 전에 사전에 서로 만나서 대화도 원만하게 해결했어야 했는데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고소장을 보내면 아버지와 고모 사이의 문제가 가족 전체 분란으로 확장되어 일어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친인척 간에는 가능한 한 동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잘못했네요. 고모가 고소한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 잘못했어요. 웬만하면 돈 며칠 안 갚는다고 고소하지 않습니다. 보통 가족끼리 고소하는 경우는 참다 안 돼가지고 고소하는 겁니다. 대부분. 아버지 참 못났네. 이거는 이 댓글 적으신 분이 좀 이거는 좀 고모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미안한 감정을. 왜 고소했을까?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고모가 힘들고 우리 아버지가 돈 가지고 얼마나 말썽을 피웠으면 참다가 고소를 하게 됐을까? 왜냐면 이 고소라는 거 법이잖아. 법으로 가는 거잖아. 우리가 법으로 가는 거는 대화를 안 돼가지고 가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게. 보통은 우리가 홧김에 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고소장 제출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 참았다가 와, 내 이렇게 참다가 병 걸릴 것 같아. 이 사람도 안 되겠다.
사람 봐주니까 알로 본다. 아예 관계를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돈 받아야겠다. 그렇 마음 먹고 고소장 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 댓글 적으신 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 생각 들어. 고모가 얼마나 돈 때문에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약속을 안 지켰을까? 이것도 댓글 적으신 분도 약간 좀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해. 이분도 정상 아니야. 이게 어떻게 원수입니까? 아니 돈을 안 갚은 쪽은 아버지 쪽이에요. 님 쪽이야, 님 쪽. 효력지간이 뭐 어땠다고? 효력지간 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효력이 밥 먹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력이기 때문에 더 선 넘으면 안 돼. 선을 넘어간 쪽은 아버지 쪽이에요. 고모 얼마나 참았겠어? 얼마나 봐줬겠어, 여러분? 그럼 남도 아니면 무조건 참아야 돼요? 아니 돈도 안 가도 참아야 돼? 당신 같으면 참을 거야 그러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봐. 큰 돈이면 거의 상당 부분 돈을 준 거 아니야. 전재산 같은 돈을 줬겠죠. 뭐 고모는 돈이 많아 줬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고모가 이 돈 못 받으면 고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수민이 한 번만 이런 얘기 하시면 그냥 보내버릴 겁니다. 예. 님 선 넘지 마. 님 눈치 진짜 없다 수민이. 저번도 보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모가 돈 빌려주면 고모가 이거 좋아하겠냐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 친척이나 뭐 부모 문제 돈이 나가잖아. 이거 좋아할 사람도 없어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돈이 나가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 봐봐요. 고모 오빠잖아. 아버지 오빠 입장이잖아. 근데 오빠가 앞가리 못해가지고 돈 문제 생긴 거를 고모가 큰 돈 빌려줘. 그럼 고모부 입장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 가족들 입장 어떻게 했냐고. 큰 돈 자꾸 안 갚으면 고모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고모를. 어떻게 너희 집안은 약속 같은 거 안 지키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야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닥달했겠지 이게. 이 댓글 적으신 분 잘 들으세요. 잘못한 쪽은 고모네가 아니라 아버지 쪽이 아버지 쪽. 님 쪽이 님 쪽. 내가 보기에 역지사지 못하는 것 같아 이게. 대화를 안 되니까 법으로 가는 겁니다. 고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돈 못 받아가지고 고모네 가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뭘 대화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겁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법으로 가는 거지. 마음의 큰 상처를 받은 거는 고모네 쪽이야. 돈을 못 받는 쪽이야. 상처를 줄 쪽은 님 쪽이 님 쪽. 정신 차려요 제발. 이딴 댓글 달지 말고. 물론 본인도 스트레스 받았겠지. 근데 처음부터 고모네 돈을 안 빌려갔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어. 여러분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댓글 적은 사람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들이 뭔가 잘못해놓고 뭔가 피해받은 것 좀 적잖아. 이게 뭐가 요즘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 요즘 뭔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지. 맞잖아. 이게 자신이 먼저 상대방 힘들게 해놓고 그것 때문에 법거로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 스트레스 받았대. 그럼 상대방 스트레스 안 받나? 스트레스 먼저 주고 피해를 먼저 준 쪽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뭐 대화로 하면 다 됩니까? 대화로 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법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뭐 대화로 풀자.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대화가 안 통한 사람 많습니다. 대화가 안 통한 사람도 많아요. 저분처럼. 대화가 안 통한 법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간의 문제에서 대화가 안 통하니까 법으로 간 거 아니야. 왜 법대로 갔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댓글 적으시면 제발 좀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하고 좀 글을 적어. 이런 글을 적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제3자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먼저 피해를 준 사람은 돈을 빌려가놓고 안 갚은 사람이야. 안 갚은 쪽이야 이게. 상대방이 왜 고소까지 갔으니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